안녕하세요. 박철의 경매TV 박철호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파트 경매 시장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또 시장 경제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시장 경기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또 경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장의 어떤 이 상관관계는 상당히 밀접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아파트 경매가 불이 붙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거의 뭐 웬만한 아파트들이 신건에 수십 명이 응찰해서 감정가에 훨씬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이런 물건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경매 시장의 분위기가 판도가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도 많이 하시죠. 이제 부동산 아파트 특히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과연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지난 이제 여러 영상을 통해서 반가까지 유찰됐던 물건들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또 역시 권리관계에 아무 문제 없는 아파트들이 두 번씩 유찰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물건들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씩 유찰된 물건들 중에서는 권리관계 문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총 3건 소개해드리게 되는데 그중에 문제 있는 물건과 문제 없는 물건 각각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물건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따라 자, 먼저 부천 2021 타경 4937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에 있는 수기말 힐스테이트 1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고요. 공급 면적은 3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8억 1,400이었고요. 2회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가 3억 9,886만원입니다. 39평형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시죠? 매각기는 8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경매는 최저가만 보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안 되겠죠.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시세 확인해서 적정가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권리관계부터 간단히 보도록 할 건데요. 권리관계는 제가 사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해당 물건에 대한 실제 입찰을 위한 권리분석은 여러분이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황 조사서에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포 수기마을 현황조사서 보시면은요, 현재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 되어 있죠. 전입 세대열람 결과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아파트에는 어떤 대항력으로 인한 이런 문제는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갖고들 계신데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권리관계라는 게 어느 한 가지, 두 가지만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각도로 다양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각자 확인을 좀 여러 가지 더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현황 조사서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 보실 건데요. 일단은 단지 정보부터 보시면 총 27개 동으로 1253세대. 굉장한 대단지죠. 2008년도 4월달에 사용 승인 받은 아파트고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해당 면적에 대한 아파트 매물 정보 보시면 9억 2천에 나온 것도 있네요. 올 인테리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최고가로 나온 매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2층의 경우는 7억 5천에 나온 매물이 있고요. 전세는 5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14층 7억 9천, 3층 7억 5천. 그래서 보시면 저층들이 한 7억 5천 내외고요. 그리고 중층 이상의 경우는 한 7억 후반 정도 매물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8억 넘는 매물들도 있어요. 그런 현재 나와 있는 호가로 기준해 보면
현재 최저가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유찰이 된 게 맞다면 경쟁률은 상당히 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뭐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낙찰은 얼마 정도 써야 받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의뢰를 요청해 주시면 이 물건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QA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입찰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물론 네이버 부동산에 오는 호가도 있지만 이런 시장 경기도 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낙찰됐던 사례들 그리고 현재 이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1단지에 대한 현재 수요가 어느 정도 현재 있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 이런 분위기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입찰가를 어느 정도 써야 될지 가늠을 해보는 거죠. 다만 확실한 것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요만큼 싸게 사느냐 이만큼 싸게 사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합관계 여기서 결정되는 건데 누가 이게 임의를 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적정가 그렇다고 지금 최저가가 3억 9,800인데 4억 써서 낙찰 받으려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될까요? 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셔야겠죠. 지금 호가가 거의 7억 중후반대인데 4억 5억에 낙찰 받으면 좋겠죠. 근데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물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2021 타경 579499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간동 은평 뉴타운 구파발 924동입니다. 감정평가 금액 13억 5천이었고요. 여기도 두 번 유찰돼서 8억 6,400까지 유찰이 되어 있죠.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고요. 공급 면적 50평형입니다. 매각길 8월 23일이고요. 서울에서도 이제 아파트 두 번 유찰되는 물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황조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서 보시면 해당 아파트도요.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항력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해당 아파트 단지 정보 먼저 보시면요. 총 13개 동으로 486세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0년도고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 된 아파트죠. 현재 해당 면적에 대한 매물 정보 보시면요. 물론 이제 부동산에 올라온 것들이 호가긴 한데 현재 14억 5천 그리고 저층 2층의 경우는 13억 5천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가 중에는 13억 5천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실거래가 정보 보시면 2022년도 7월달 마지막 해당 실거래가는 12억 3천이었네요. 2021년도 7월, 2021년도 6월에는 13억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마지막 실거래가. 그러니까 마지막 실거래가 대비도 그렇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 대비도 그렇고 8억 1,400은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은평뉴타운 9단지 아파트의 경우도요. 좀 전에 소개됐던 김포 수기마을처럼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으로 대항력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도 없다면 이 물건도 역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어떤 실거래가나 호가 대비의 현재 최저가의 범위로 봤을 때는 수기마을 힐스테이트의 입찰 경쟁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 쓰는 것도 피하셔야 되지만 너무 낮은 금액으로 헛걸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입찰가를 결정한다는 부분. 저도 경매를 10년 넘게 했지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낙찰 가능성이 입찰가를 딱 판단해내는 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뭐 쪽지게처럼 뭐 누가 찝어준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경매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경쟁률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또 항상 호황기 때 어떤 특정 물건이 또 낚시에 낮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불황기 때 또 낚시 높이 되는 경우도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입찰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내가 어제까지는 7억을 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입찰하는 날 마음이 바뀌어갖고 8억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더 낮췄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 알 수 없잖아요.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알지 못하잖아요. 경매가 딱 그 속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낙찰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입찰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거래했던 최근 실거래가, 뭐 1년 전 실거래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가장 최근 실거래가, 그리고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정보, 요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아파트의 미래가치, 거주 환경, 요건들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합당한 그리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물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2번 유찰될 물건인데, 자, 이 물건 역시 권리관계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2021 타경 5185입니다. 강서구 방화동 마곡 현대 아파트예요. 감정평가금액 8억 1000이고요. 그리고 최저가는 5억 1840만원. 두 번이 유찰된 물건입니다. 전용면적 114.3제곱미터고요. 공급면적은 42평형입니다. 매각일은 8월 11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 명세서 보시면은요. 여기는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보시면 김모 씨가 권리 신고를 했습니다. 보증금 4억 2천으로 신고를 했네요. 그리고 전입신고 날짜는 2019년 11월 13일. 자, 이 부동산에 설정된 최선 순위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근저당이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뭐가 빨라요? 전입신고 일자가 빠르죠. 전입신고 일자가 최선 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원을 통해서 배당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낙찰 금액에 그 금액을 추가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확정일자 전입신고한 날 제때 받았네요. 배당 요구도 했네요. 그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어요. 그러면 낙찰 금액에 따라 4억 2천을 가장 최우선으로 배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비고란에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 이후 배당 요구함 이렇게 비고란에 써줬어요.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여기 있죠. 2021년도 12월 1일까지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했어요. 이거는 배당 요구로서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이 되는 채권자들이 있고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자들이 있죠. 근저당, 가압류 등 이런 채권자들은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에 참가할 자격을 갖습니다. 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들이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 등기된 권리자들은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은요. 2021년도 12월 1일이었는데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이 되는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은 12월 2일 날 그 다음 날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건 배당 요구로서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왜 배당 요구 종기 다음 날 했느냐는 알 수 없죠. 이 임차인의 뭐 개인적인 사정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길 사람 속을 누가 합니까? 그 임차인만 아는 건데 다만 추정해보건데 이분이 그거를 착각한 게 아닌가. 배당료 종기를 착각해서 그 다음날 한 게 아닌가. 일부러 다음날 굳이 고생스럽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뭐 다른 사람 속이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른 사람 뭘 속여요? 그런 건 아니고 임차인이 착각한 게 아닌가. 그런 거로 배당료를 다음날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해당 물건은요. 어쨌든 낙찰받은 금액 플러스 4억 2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5억 2천 정도에 낙찰받으면 임차인 보증금 4억 2천을 부담해야 되니까 9억 4천에 취득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9억 4천에 취득하는 게 저렴한 금액일까요? 한번 시세 볼까요? 네, 현재 마곡 현대 아파트 나온 매물 정보 보시면은요. 해당 면적에 대해서 11억 정도의 매물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실거래가 보시면 2021년도 기준에서 7억에 마지막에 거래도 됐었고요. 마지막 실거래와 지금 호가 사이에는 상당한 갭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5억 2천이면은 최저가만 보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거지만 4억 2천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은 좀 고민이 되실 사항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당 물건에는 대항력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대항력인 임차인이 배당 요구는 했지만 배당 요 종기 다음날 함으로써 효력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금액 플러스 임차인의 보증금 4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억 2천에 낙찰받으면 4억 2천을 추가 부담해서 9억 4천. 그러면 내가 마곡 현대를 9억 4천에 취득하는 게 저렴한 금액인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죠. 마지막 실거래가는 7억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11억이거든요. 그래서 9억 4천이 저렴한 금액일까 아닌가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취득하는 금액이 좀 높다고 판단되면은 유찰될 때를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입찰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9억 4천 정도면 적정한 금액 같아. 그래서 요번 8월 11일 날 입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억 2천을 인수하느냐 또 인수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과 관계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경매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 분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역시 권리 분석 이게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닷컴 교육센터 광화문에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내기 어려운 직장인 사업자분들 위해서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강의 실습 3회 그리고 법원 현장 학습 1회 총 4주간에 걸쳐서 바쁜 직장인들 또 사업자분들 위해서 단 4주 만에 경매 기초과정을 마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말소 기준 등기나 대항력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랜 동안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짧은 요 4주간에 걸쳐서 공부하실 수 있고 법원에 직접 입찰법정을 가서 참관하는 이런 수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수강 신청과 또 수강 신청은 아래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초단기 집중 스터디 경매 과정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